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오늘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전남형 일자리의 핵심이 될 8.2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로 원전 6기의 발전량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안 임자대교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시대를 이끌 한국판 뉴딜 에너지 사업의 핵심인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챙기기 위한 겁니다. 서울과 인천 전체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로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 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첫 번째 자리. 한화건설과 두산중공업은 2조 5천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450개 기업 육성, 12만 개 일자리 창출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목포와 영암, 신안에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발전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형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안과 목포, 영암을 비롯한 전남 주민들과 업인단체, 지역노사 18개의 발전사와 제조업체, 대학이 함께 이룬 쾌거입니다. 화석 연료, 원자력 발전 시대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 탄소 중립의 시대를 재촉하는 해상풍력단지 사업에는 2030년까지 48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나주의 한 병원 간호사인 전남 73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추가 확진됐고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2명,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광주 1847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2명 등 모두 9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효정 요양병원에서 확진됐다 해아림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80대 입원 환자가 오늘 아침 숨져 광주 지역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광주 안디옥교회 박모 담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박 목사가 확진된 이후에도 입원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을 피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안디옥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 별도의 소모임을 개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교회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없이 모든 안건을 통과시켜 문제라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지난 20년간의 명단을 들여다봤더니 7번, 2년 임기로 보면 14년 동안이나 위원이었던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쥐고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매각된 전남방직, 일신방직의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땅의 용도를 준공업지구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줘야 가능합니다. 이 땅이 약 7천억 원에 매각됐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해 약 100여 건 안팎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볼 때 최소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자본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수의 인사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MBC가 2001년부터 지난 20년 동안의 광주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년 임기의 위원을 7번이나 역임한 위원이 2명, 6번 1명, 5번 2명 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번 위촉된 위원은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최한석 광주대 교수이고 특히 노 사장은 최근 새로 구성한 위원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특정 인사들이 계속 위촉되는 위원회에서 과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비판합니다. 독립성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 개개인들의 어떤 의지와는 달리 그럴
구조적으로 그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위원을 찾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2001년 당시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광주시 조례에 명시된 연임 제한 규정이 지금과는 달랐을 뿐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젯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황당하게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란히 있는 두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일제히 쳐져 있습니다.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57살 A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가운데 8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위협하는 A씨를 피해 한층 아래로 도망쳤지만 결국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또 다른 이웃인 80대 여성은 배부 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A씨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할머니를 초인종을 눌러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소리도 뭔지 잠을 못 잤어. 뭐라 그냥 문장문장 쓰고 누가 배를 눌러서 불러주지 마시라는 거서.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인근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도주한 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주민들에 의하면 A씨가 평소 이웃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나한테 내부고 한다고 일하라 그러거든. 근데 그건 안 싶은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맨날 떠들어서는 사람이 잠을 자야 살지. 어떻게 사냐고 맨날 뭐라 했어. 경찰은 A씨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강신석 목사가 8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강신석 목사는 광주 기독교 연합회장과 광주 YMCA 이사장, 5.18 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고 유신 반대 시위와 5.18 민중항쟁 과정에서 3차례 구속 수감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오는 8일 국립 5.18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와준 시민들이 의로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어등대교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구조한 46살 김래준 씨와 지난해 12월 광주시 주월동에서 옷에 불이 붙은 노숙인을 도와 불을 꺼준 공로로 30살 김보건 씨를 표창했습니다. 광주시가 2019년부터 수여하는 의로운 시민상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양경찰서와 광양제철소 관계자들의 유착관계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양시 지부 등은 오늘 광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수사과장과 포스코 관계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해당 수사과장이 다른 서로 발령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